어떤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뒤끝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 고속도로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정신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투스카니 차량 운전자 한영탁 씨는 사고 차량 앞으로 차를 정차시켰습니다. 재빨리 잠겨있던 문을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사고자 구조를 했는데요. 그 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은 파손됐지만 그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죠. 한영탁 씨는 한 라디오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며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고속도로 의인으로 불리는 한영탁 씨가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었죠.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누군가는 반성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패션쇼는 꼭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강홍민 생각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패션쇼 6회인데요. 오늘 출석 부르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네요.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 강타키. 1번 강타키. 우리 타키 형 오셨고요. 미오미오. 2번 미오미오. 박수. 한번 치러주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미오 누나 오셨고요. 네. 그냥 토크 좀 이따 한번 들어보고 네. 우리 B급 인생. 안녕하십니까, B급 인생입니다. 오늘 웬일이에요? 밝아졌죠. 목소리 힘이 있는데. 많이 반성하셨대요. 좋아요. 그럼요. 예. 제가 지하철에서 듣는데 예. B급 인생은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봐라. 너무 궁금해서 다시 내가 눌렀어. 전략이네요. 네. 근데 통했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이제 돌려보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꺼요. 못했겠다 그리고 끌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밝아진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우리 미호 누나 네. 또 근황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네. 바빴다면서요. 뭐 지금도 뭐 역시 바쁘게 살고 있죠. 네. 근데 뭐 되게 재밌어요. 재밌게. 그 일을 워낙 좋아하시는 건 네. 뭐 청취자분들도 아시는데 네. 너무 바쁘면 네. 이게 순간 이 무력감이 올 수도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나. 공허함. 근데 그게 묘하게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네. 너무 이제 앞만 보고 막 경주마처럼. 그냥 운동도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오. 네. 이렇게 일하고 마시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일하고 운동하고 마시고 이렇게 운동은 뭘 시작했어요? 그냥 헬스인데 PT를 이제 끊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열 몸살 감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라면 이 그러니까. 몸살이 나요. 예. 그래가지고 지난번 제가 방송 때 못 왔어요. 출근도 못 하셨다고.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몸살이. 제가 제 체력을 몰랐던 거죠. 너무 과대평가하셨구나.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오늘도 하고 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피곤해 보이는구나. 아무튼 네. 저희 그 패션쇼 들으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요? 안 나오시니까 롤이 2탄 되는 거 아니냐. 롤이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저 미오미오는 항상 패션쇼와 함께하죠. 네, 알겠습니다. 힘이 되네. 저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네. 롤이도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네. 뭐 저희 댓글이나 한번 네. 뭐 끝날 롤이야.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결혼 생활은 행복한지 네. 요즘 근황도 좀 그러니까요. 궁금하고 아무튼 그래요. 롤이 궁금합니다. 네, 패션쇼 6회인데 제가 오프닝 때 한영탁 씨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분 그 영상 봤나요 혹시? 봤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뭐 사고 영상이나 뭐 우리
그 생활 속의 의인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분은 좀 남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를 앞으로 대가지고 사고 차량 앞에 자기 차가 파손되면서까지 그걸 그 사고자를 구한다는 거는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요. 그 충격이 또 나한테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 뭐, 그러니까요. 뭐 계산은 잘못 분명히 잘못하면 죽을 수도 하셨겠지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2차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뒤에 오는 차가 박으면 진짜 큰 사고로 이뤄질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그 사고 차량에 있는 탑승자를 구조했다는 건 대단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네. 기사가 노출됐는데 기사에 이미 현대차가 수리비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안 받아서 네. 차를 주기로 했다라고 밸런스를 주기로 했다고. 네, 기사까지 그렇게 마무리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라? 뭐지? 딱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LG에서는 LG 의인상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수여를 하겠다 뭐 음. 이런 건데 저는 기업에서 이런 행동들은 좋게 봐요. 아니 그게 뭐 홍보가 됐든 뭐 어떤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했든 그건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맞다고 그 봐요. 행동은 굉장히 옳은 일이죠. 네. 예. 거기까지. 아무튼 저희가 좀 본받아야 될 그런 사건이 그런 사례가 네, 이번 아니었나 주에. 예. 싶고요. 타키 형도 저 사고자 보면 예전처럼 그러지 마시고 네. 발빠르게 달려가셔서 알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패션쇼 멤버들은 다 그렇게 하겠죠? 네. 비큰 인생만 대답 안 했어요. 그냥 웃지요 뭐. 알겠습니다. 자, 패션쇼 6회 1부 저희가 코너와 이 구성을 좀 바꿨는데 최초 1부, 2부로 나눴던 이 구성을 1부, 2부, 3부, 4부로 나눴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첫 코너로 패션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롯데쇼핑이 백화점, 마트, 홈쇼핑, 면세점 등 계열사별로 운영하던 8개의 온라인몰을 통합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앞서 롯데는 지난 13일 롯데닷컴을 흡수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5일 온라인 사업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몰 통합에 3조 원이라는 재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출범하는 이커머스 사업본부에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롯데면세점, 롯데슈퍼, 롭스, 롯데닷컴, 세븐일레븐 8개 계열사의 온라인 인력과 연구개발이 통합됩니다. 네. 롯데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온 오프라인 고객 데이터 통합, 오프라인 매장 물류 데이터 통합, 협력사 온라인 인프라 상생 지원, 스마트 스토어 확대로 옴니 채널 전략을 강화하고 보이스 커머스 도입을 통한 미래형 커머스 선도, 8개 온라인 유통 채널 통합 등 6가지 사업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만 1천여 개 오프라인 채널을 배송 거점으로 활용해 계열사별 경계 없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약 배송, 실시간 배송 등을 확대하는 한편 옴니채널 체험 매장, 무인 점포 등도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롯데쇼핑이 8개 계열사, 롯데 계열사 온라인몰을 통합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게 타키 형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온라인 사업으로 확대를 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롯데 홈쇼핑의 박춘신 팀장이 우리 시즌 2 때 33회 방송에 네네네. 이제 나오셨잖아요. 네. 그분이 최근에 롯데 EC 패션 부문의 팀장으로 발령이 나서 갔어요. 이씨. 그러니까 그 커머스 어, 온라인 커머스 패션 팀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내부 이동으로. 네. 네. 더 잘 된 거네. 네, 잘 된 거죠. 이분이 이제 그 롯데 그 수장들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뭐 수장들이 그렇게 됐을 때 더 잘 돼요, 사업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그러시더니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거예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본인의 이게 좋은 소식과 근데 함께 네, 그게 이거였네요. 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쨌든 업계에서 온라인이 뭐 전체 유통을 주도한다는 건 뭐 기정사실인데 예. 롯데가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신세계의 행보만큼이나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계가
뭐 에브리데이 뭐 하고 노브랜드 하고 이런 새로운 채널들을 자꾸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신세계는 그냥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그렇죠. 알 듯 모를 듯 그냥 다 들어와 있어. 테트리스처럼 그냥 구석구석 다 들어와 있는 거고 네. 지금 이거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뻥. 온라인 공룡으로 그냥 빵 이제 나온 거죠. 결국에는 아마존이 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만 아마존이 안 되거든요. 예.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롯데가 먹겠다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조금 아마존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아마존은 지금 한국에 진출은 일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려 3년 전에 진출을 했어요. 확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시장 파급력이 없다라는 거니까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의 온라인몰 통합 소식이었고요. 다음 뉴스는요. 예, 두 번째 소식은 지난 14일 SBS가 보도한 오렌지 팩토리의 대표이사의 호화 생활을 고발한 기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렌지 팩토리는 지난 3월 23일자로 부도 처리됐는데요. 총 부채 금액은 600억 원이고 지분 100%는 모두 오렌지 팩토리 대표 전모 씨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SBS 보도에 따르면 대표이사 전모 씨는 직원급여 46억 원이 밀려 임금 체납으로 출국 금지를 당했는데 이런 상황에도 북한 강변에 선착장까지 딸린 별장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회계 담당 직원에게 고급 외제차를 선물하기도 했고 오렌지 팩토리와 독점 계약한 물류회사의 소유주는 대표와 3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고 대표의 친형이 임원으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거 뉴스 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분하고 친분이 좀 있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뭐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600억의 부채를 일부러 부도를 낸 걸로 보여요. 이 분께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근데 이런 그렇게 일이 확정하면 안 되고 고위부도 설이 굉장히 파다했어요. 네. 그 설이 있으면 사실 거의 한 80%는 맞아요. 아니, 근데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매일 이랬어요. 매일.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의 사람이에요? 항상 그런 추측이 돌았던 첫 번째 이유는 결제가 너무 늦어요. 거의 모든 협력업체들이. 그게 20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고위부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위부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뢰성은 가지 않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런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또 얘기했던 뭐 이런 횡령 뭐 전 대표와 이런 아주 사생활에 가까운 얘기들까지 나쁘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건 근본적인 원인은 직원들에게 잘못됐다. 누구의 의견이에요, 그게? 제 의견이죠. 직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잘못. 그렇죠. 잘못했다고? 직원 이 모든 것들은 대한항공 사태처럼 이건 뒷이야기인데. 다 직원들에 의해서 제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직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졌다고. 그렇죠. 제보가 되고. 난 직원들이 잘못됐다고 그런 줄 어이, 알았는데. 직원들한테 잘못했다. 직원들한테 그렇죠. 직원들한테 잘못했고 그리고 이 임금 체불이 너무 심한 거 이런 것들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임금 체불이 이렇게 길어지고 그 직원들이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은 또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을 내면 그게 굉장히 압박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강변에 선착장까지 딸린 이런 호화 생활을 한다면 이게 조만간 압류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압류는 뭐 사실 그건 뭐 부서가 나오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들어가겠지만 이런 분들 대부분 이미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회계 담당 직원한테 고급 외제차를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저 냄새가 좀 나네요. 그럼요. 예. 제가 본의 아니게 피사치부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2004년도에 제가 고소를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고소를? 예,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그 거래선으로부터. 근데 고의부도를 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담당인 저를 고소했어요. 신입사원을.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판사 앞에 가서 소송 1년 반, 공정거래위원회 6개월과 소송 1년.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또 알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그런데 맞습니다. 고위부도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 내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패션점. 맞습니다.
어쨌든 예. 다른 건 몰라도요. 저 밀린 임금은 빨리 좀 지급을 하세요. 지금 줍시다, 이거는. 경기가 안 좋은데 아이. 이 사람들 지금 월급쟁이들의 이 피 같은 돈을 안 주는 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개새끼 되기 싫으시면 빨리빨리 이런 거는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음 소식은 텐디가 결국 민주노총과 재화노동자들의 공임을 1,300원 인상한다는데 합의하며 파업 사태가 마무리됐다는 내용입니다. 텐디의 재화노동자들이 지난 4월 4일부터 공임비 인상과 소사장제 폐지를 요구하며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였습니다. 파업은 생산공장 5곳의 노동자 40여 명이 참여했는데 공장 5곳 중 3곳은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자 파업 시작 2주 만에 폐업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재화 노동자들은 지난 8년 동안 공임 인상 없이 한족당 가피 7,000원, 저부 6,800원을 받았는데 이번 합의로 각각 1,300원씩 인상되면서 가피는 8,300원, 저부는 8,100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임비 인상뿐만 아니라 합의안에는 회사와 노조가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이씨, 1,800원 올려주고 이런 합의를 1,300원. 1,300원. 그것도 8년 동안 공임 인상 없이. 근데 요거는 조금 이해가 필요해서 좀 덧붙이면 텐디, 소다 뭐 이런 브랜드를 흔히 이제 살롱아 브랜드라고 얘기해요. 살롱아와 기성 재화 브랜드, 흔히 말하는 금강, 엘칸토, 에스콰이어랑 다른 거는 이렇게 직접 수제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텐디를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텐디 좋은 브랜드. 네, 집사람이 그 구두를 사러 갔는데 굽 높이도 맞춰주고요. 오, 네. 그래요? 일주일 후면은 배달이 다시 와요. 내가 얘기한 대로 굽 음. 높이를 2cm 낮춰주세요. 발볼을 조금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성 제품이 없는 건 아닌데 기성 제품보다는 맞춤 재화를 해주어서 그래서 빠르게 성장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이죠.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말한 대로 8년 동안 임금 인상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전 정권에서 그 파견 근로라든지 네. 소사장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시스템 문제도 같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음. 단순하게 임금 인상이 아니라 다 소사장제로 떼어냈으니 니네가 알아서 해. 너네도 사업자잖아. 뭐 이런 방식으로 사회가 그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 임금 인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던 거죠. 직접 그래서- 고용보다는 네, 그렇죠. 사업자로서의. 네.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합의가 된 거라서 미치는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아무튼 뭐 이 정권이 주는 힘은 이만큼 위대합니다. 예. 투표, 지방선거 투표 빼놓지 말고 하시고 마지막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음은 외신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도 미투 운동으로 내부 변화를 겪고 있다는 뉴욕 타임스의 기사입니다. 네. 뉴욕 타임즈는 나이키 내부 실태 조사 보고서와 전 현직 여성 직원 50여 명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나이키 내 미투 운동과 그 변화를 보도했는데요. 그 자체 조사 보고서에는 나이키 주요 간부들이 스트릿 클럽에서 단체 회식을 벌이는가 하면 상사가 여성 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한 이메일을 해당 직원에게 보냈다는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또 여성이 각종 회의에서 소외되거나 승진에서 밀려나는 등 차별도 있었고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가해 직원이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나이키를 ODM으로 생산을 하거나 OEM으로 생산하는 공장에서 나이키가 실사를 나가요. 화장실 개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직원들이 다쳤을 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수유실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확인하고 컨펌이 돼야만 오다를 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이키 스스로 이런 일이 있죠? 본사에서 이제 그 대먹지 못한 놈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이따가 이제 이슈 토크에도 잠깐 할 얘기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공장이나 이런 데들은 그게 바로 지속 가능 경영
그거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적용이 남한테는 되는데 남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아, 그게 그렇죠. 내로남불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어디나 있죠. 예, 이번 주 패션 브리핑 잘 들었고요. 여행의 핫플레이스 몽골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과 품격. 색깔 있는 여행사 타키 트래블은 자유로운 여행과 여유로운 품격을 추구합니다. 대초원과 사막의 나라 몽골. 광활함의 끝판왕 몽골 제국. 조금 있으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색깔 있는 여행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이버에서 타키 트래블을 검색해 보세요.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이번 시간은요 2부입니다. 2부. 여러분 이번 시간 바로 벌써 2부. 2부가 됐어요. 네. 자, 2부의 첫 코너는 이슈 토크입니다. 이번 주 이슈 토크를 뭐 좀 언급하기 전에 지난주 이슈 토크는 뭐였죠? 공유 오피스. 예. 이거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예,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주 이슈 토크 주제 뭔가요? 네, 이번 주 이슈 토크도 조금 무거운 주제를 잡았는데요. 네. 지속 가능 경영. 지속 가능 경영? 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 주제를 잡으셨을까요? 네, B급 인생님. 영어로 sustainable.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 경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화두이긴 해요. 네. 미래의 그 우리 자손들에게 깨끗한 지구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려면 산업, 기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페어하게 공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식적인 노력들인 것 같아요. 이 큰 기본적인 개념은. 그럼 지금 그 현존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고 바뀌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념 사실은 네. 지속 가능 경영이 이렇게 큰 틀의 어떤 뭐라 그러지 화두는 있는데 네. 구체성이 굉장히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걸 구체화하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네. 지속 가능 경영이란 트렌드가 요즘에 있는 거죠. 그럼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속 가능 기업 경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환경은 맞아요. 상상도 못했던 거였고, 뭐 일단은 기업 환경이나 노동 환경 뭐 이런 것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봐야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기업이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대한항공처럼 경영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는 아까 나이키 얘기 나왔지만 미투 운동 그 자체도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으려면 위에 뭐 임원층들이 많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오너가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개개인의 경영자 개개인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런 시스템 그들이 개입하지 못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외국이나 이런 특히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업의 조건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참고로 뭐 ISO 그 국제 표준화 기구일 거예요 아마. ISO 26000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기준들, 노동에 대한 기준들, 사람에 대한 기준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업 경영하고 관계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의 것들을 그 안에 포함시켜 놓고 권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국제 표준으로. 그리고 이거에 받아서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대다수가 국제 표준, 그러니까 회계 기준을 달리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이런 거하고 달리 그 회계 기준에는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환경적인 거. 환경이 노동- 회계 기준으로 뭔가 반영이 되게 숫자로? 그럼요. 숫자로. 오, 희한하네. 네, 그 제가 이제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이게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데는 회계 기준을 그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아니, 그래서 뭐 국내에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은 당연히 그 해외 그 기준법을 따라야 되겠죠. 네네.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국내에서 지금 경영되고 있는 이런 대기업들의 행태가 그런 지속 가능 경영에는 전혀 반대되는 경영들을 하고 있어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큰 사실 이 뭐 브랜드를 치자면 삼성, 뭐 LG 워낙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경영 자체는 글로벌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의 사례처럼 그런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그게 문제라는 그렇지. 거죠.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나? 일단 50년 이상 된 오뚜기- 회사가 있나요? 있죠. 패션에서? 있는 거야. 패션에서? 패션 범위를 넓히면 패션에서도 있죠. 아. 금강제약 뭐 이런 데도 있죠. 아, 금강제가 5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저 어. PAT 독립문 옛날 독립문 메리아스라고 했던 평양 예. 섬유공업 네파를 처음 진행했던 오. 회사죠. 네파보다는 PAT가 쌍방울은 오래 안 됐어요? 쌍방울은 아니 그러면 뭐 네. 모든 분야의 이런 기업들을 다 우리가 톱어볼 수는 없지만 이 패션 쪽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네. 투명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뭐 각자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전문 경영인 시스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설립할 수는 있어요. 물론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의미에서 내가 기업을 끌고 가면서 여러 그 고용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는 있지만 예.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다는 점 그리고 사람이라는 점 네. 본능에 그 충실한 음. 그러다 보면은 제가 돼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건데 그 바닥에서 출발하는 사고로 어떻게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할까? 그렇죠. 그런 생각. 경영이 빨리 분리되면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월급을 받고 숫자를 그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경영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다. 그 네. 패션 기업 중에 전문 경영인을 사모펀드가 쓰는 인수한 거 말고는 제가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B급 인생님. 많아요. 많이 대표적인. 있는데 아니 뭐 여기 옆에 있는 여기도 네, 한세? 회사도 전문 경영. 그리고 대표님. 아니 전문 경영이 많은데 그 문제는 전문 경영인이라도 지금처럼 하면 그러니까 오너라고 하거나 최대 주주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된 전문 경영인은 그게 소유와 경영이 뭐가 분리돼? 그게 오너죠. 바지 사장이지 뭐. 의미 없는 거고 네. 철저하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려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있어야 문화적인 돼서. 발전도 그렇죠.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문화적인 거예요. 그리고 음. 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전문 경영인의 행태를 지닌 네. 그런 기업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아니 유한 킴벌리 있었잖아요. 유한 양이하고. 킴벌리는 아니고 유한 양이 그런 체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을 했고 아 사원에서 그다음에 사장까지 풀무원, 뭐 풀무원 기억나네. 이런 데들이 있어요. 없지 아니 않고. 풀무원은 패션 기업이 아니잖아요. 유한 양인데 패션 기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아니 그렇다는 패션 내에서. 거예요. 어. 패션 내에서는 음. 사실 지금까지는 뭐 뚜렷한 아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젊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조금 네. 기다려보면 나타날 수 있고 아, 그 지금 지속 가능 경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핵심은 이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책임 의식을 기르는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을 때는 사회 인프라를 다 이용해 놓고 돈을 번 다음에는 그 인프라에 대한 대가를 환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나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제 반면에 오너가 생각이 굉장히 분명히 바른 사람인 경우 사회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 내가 고용이 더 필요 없는데 다 잘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너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닌데 뭐 그런 반대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우리 B급 인생은 그런 부분이 이제 주안점이 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미호 누나는 전제 조건. 전 사실 이 내부에서 뭐 움직임도 있겠지만 네.
외부 그러니까 전체 그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더 가장 크게 획기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네. 법제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제일 빠르고. 그러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안식 휴가 같은 그런 걸 법제도로 그럴 수도 있죠. 바로 와닿네요. 또 직원들의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음. 충분히 지속 가능 경영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범주죠. 이런 거를 낙수 효과로 해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은 사실 이거 하기 힘들어요. 힘들죠. 네, 중견기업이 힘들면 중소기업은 더 힘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기업들이 빨리 이거 해놓고 이런 것들이 낙수 효과처럼 투투투 밑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의 눈치를 보는 대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시작을 해야 따라서 하는 이런 분위기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예. 퇴근 시간이 딱 완전 정확하게 정해졌잖아요. 예. 그런 문화들이 이제 뭐 신세계만 적용된 게 아니라 약간 바람처럼 기업 간에 이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하루이긴 하지만 예. 예, 그런 이제 뭐 딱 어떤 제도예요? 정시 이후에는 근무를 아예 할 수 없는 예, 그런 제도가 생기고 퇴근 시간 있거든요. 몇 시? 저희 6시 퇴근 시간이 아니 6시 이후에 일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이게 어디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네. 그렇게 해놓으니까 후레시키고 일한다고. 제가 실제 네. 사례를 롯데계열의 어느 회사와 미팅을 하고 있는데 5시 반에 컴퓨터가 꺼지네. 5시 반에. 그런 데는 많아요. 그래서 다시 켜요. 10분에 또 꺼지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음 날 새벽 5시에 온답니다. 미니마 야. 이 워라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진짜 그 칼퇴를 하고 나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데 업무 시간을 질질질질 끌어요, 일을. 뭐 예를 들어 허비하는 시간도 너무 많고요. 외국인들하고 회의를 할 때 보면 왜 그렇게 일을 하냐는 거예요. 9시부터 6시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렇죠. 예전에는 뭐 퇴근 시간이 7시면 6시부터 커피 한 잔 먹고 일을 준비하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아무튼 뭐 이 기업도 바뀌어야 되고 특히나 정부에서도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도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삼박자가 다 고루 갖춰져야 네. 이건 혁신과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속 가능이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지속돼야 돼요. 그렇죠. 전제 조건이네. 아니 내가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된다라는 논리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우리가 뭐 사회적 책임과 뭐 IS 26000이니 뭐 노동이니 환경이 이걸 주장을 해도 이게 그거가 일방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말을 하고 싶었던 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슈토크로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좀 씁쓸하네요. 이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국내 패션 기업이 전무하다라는 건 굉장히 패션 쇼의 진행자로서 좀 씁쓸한 포인트인데. 전무하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니 없잖아요. 누가 하나 대보라고. 알지 못한다. 아니 누군데? 알지 못한다. 조금 있긴 있겠지. 알지 아니 못한다. 우리 멤버들이 알고 있는 기업에서는 없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브랜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 전략의 출발은 다름 아닌 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Do you know where you are? MPI 컨설팅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브랜드 진단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MPI 컨설팅 공식 메일 야곱 jacob @mpiconsulting.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요. 몇 주 만에 뵀는지 모르겠어요. 2부에 가장 힘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말새끼의 골라골라.
골라. 말새끼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말새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몇 주 만에 뵀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히 볼 때 보는 거네요.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니고 딱 맞춰서 스케줄 맞춰서 이렇게 뵙는 거고. 지난번에 이제 말새끼 골라 예. 첫 시간을 이제 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좀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만족도가? 예. 그러니까 되게 어리버리하고 또 준비- 다시 들었는데 되게 아. 창피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되게 내가 하고자 했던 게 다 그러니까 방향하고는 완전히 틀린 얘기가 거의 나왔더라고요. 그 이유는 않은데? 뭐였어요? 예? 그 이유는 뭐였던 것 같아요? 첫 코너라 좀 약간 긴장돼서 긴장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MC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또 그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내가 이제 생각했던 말들을 해줘야 되는 건데 하려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런 게 이제 다 뭉그러지더라고요. 아하. 머릿속에서.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래요. 지금. 알았어요. 그럼 이번 주는 아니요. 조용히 하고 있을 테니까 아니요, 그거 더 싫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거 강의 형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말새끼 골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예. 저희 패션쇼를 이제 고정 게스트로 출연을 하시고 예. 들으실 거 아니에요? 업로드가 되면. 그러니까 패션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다른 패션 쪽에는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웃도어 뉴스는 거의 챙겨보는 편이기는 했었고 그냥 예. 그 정도 동향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요거 쇼를 들으면서 전체적인 패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도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뉴스들도 더 많이 보게 되고. 아니 그 패션쇼의 리뷰를 하지 마시고 패션쇼를 이제 출연하시면서 아니 들으실 거 아니에요. 듣죠. 예. 네,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라고. 예. 네, 들으시면 지금 우리 말새끼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장 점주인데 네. 예. 점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럼 매장에 좀 틀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틀어놓고 있나요 혹시? 이게 제가 대리점이면은 틀어놓고 하겠는데요. 예. 여긴 대리점이 쇼핑몰이라? 아니라 쇼핑몰이라서 못 틀죠. 그러니까 저희가 매장 내에 개인적으로 틀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법적으로 아니요, 법적인 게 아니라 라디오나 이런 거를 틀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매장 내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도 못 하고 먹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음악 방송이나 이런 음악들도 못 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알았어요. 예.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네. 아니 좀 아니 매장에 근데 여러 찾아오시는 사람들한테는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 패션쇼 말새끼님이 예. 출연하신 이 에피소드라도 좀 뭐 홍보를 좀 하면 어떨까? 예,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바람이었어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크게 무리는 하지 마시고. 자 이번 주에 말새끼 골라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이제 옷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라는 걸로 이제 주제를 삼아서 왔는데요. 제가 이제 뭐 매장에서 이제 고객님들을 응대하다 보면은 그 평소 이제 패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의류 구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 아무래도 이제 공통적인 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내가 사려고 하는 게 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고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쇼핑의 목적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나? 나는 잠바를 사러 왔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잠바만 보러 오세요. 네. 그리고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자주 입을 옷이랑 색깔이랑도 다 생각을 하고 오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옷들을 골라 드릴 때도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자기 어필을 해주시거든요. 나는 이런 스타일의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한정돼서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편하게 그다음에 고객님 권해드리게 되고 고객님들도 확실하게 이런 걸 좀 보시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확실하게 맺고 저 잘 봤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가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쇼핑을 하러 왔는데 뭘 사러 왔는지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권해주는 게 바지 봤다가 갑자기 티 봤다가 갑자기 자켓 봤다가 신발 봤다가
이게 막 중구난방되고 그러다 보면은 고객님들이 과소비도 하시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안 사도 될 옷들을 사게 되시고 그다음에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선 좋죠. 저는 이제 옷을 잘 사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네, 제 입장에서는 많이 파는 게 좋죠. 저는 음. 눈탱이를 쳐줘야지 제 입장에선 최고인데 또 이렇게 또 눈탱이를 또 쳐주다 보면은 또 가끔 이게 자책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자책이 올 때가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고객 입장에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제가 오늘 주제를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옷 잘 사는 법. 예.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고자 하는 걸 확실히 생각을 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쇼핑 리스트를. 그러니까 여성분들 특히나 보시면은 그 장 보러 가실 때는 다 적어 가세요. 뭐 필요하지, 뭐 필요하지. 그러네 진짜. 예, 그걸 다 적어 오시는데 쇼핑하러 올 때는 그냥 오세요. 생각 없이. 그러시다 보면은 쇼핑하러 딱 왔을 때 옷이 눈에 꽂히는 거를 한번 보면 또 그걸 못 잊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생각을 안 해요. 이 옷이랑 어울릴 내 신발이 있을까? 이 옷이랑 어울릴 다른 받쳐 입을 옷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거에 꽂혀요. 그리고 딴 데 가봤자 또 눈에 이게 안 들어. 어느 날 계속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와가지고 사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받쳐 입을 신발이나 이런 게 집에 가볼까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사러 와요. 그러니까 이게 옷을 잘 입고 잘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기의 목적이 딱 있어가지고 그것만 딱 사가지고 알뜰한 쇼핑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과소비도 이루어지게 되고 충동의 그 악순환.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입고 안 입어요. 왜냐하면 안 어울리게 입었으니까 주위 반응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냥 옷장소에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안 입게 되시고. 저는 한 번도 안 입은 티셔츠가 있어요. 사긴 샀는데 입어보니까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좀 또 별로더라고요. 제가 오늘 입은 옷도요. 작년에 산 옷인데 오늘 처음 입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쇼핑을 좀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패션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은. 근데 이제 잘 그런 거에 좀 관심이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좀 그 과소비 없이 내가 좀 제대로 사고 싶다 그러면 저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평소에 잘 입는 옷으로 입고 가세요. 그 옷을 생각을 하실 때 평소에 내가 자주 입는 색깔, 내가 자주 입는 옷을 입고 가셔라. 그거 괜찮다. 완전 좋은 팁.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셔야지 내가 다른 옷이랑 꼭 입어보셔야 돼요. 또 고르셔가지고 꼭 입어보실 때 이거 쓸만하네. 꼭 입어보실 때 내가 자주 입는 색깔 평소에 내 옷장에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내 좋아하는 색깔들만 있어요. 옷장에. 그 옷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옷을 꼭 입고 가셔서 바지를 한번 입어보세요. 안 어울린다. 그러면 우선 마음에 들더라도 한 단계 밑으로 그냥 좀 내려놔요. 킵해두고. 킵해두고 다른 데 가서 또 입어보다가 내가 지금 입은 옷과 어울리면은 그때 사세요. 야, 이거는 페이스북 꼭지로 쓰고 싶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옷을 사러 갈 때 꽂히면 저는 다른 거를 못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집에 가서 보면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씩 또 다 사게 되고. 아니 본인도 그러면서 남친을 코치해줄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이 주제를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꽂히는 걸 그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 제일 좋은 거는 돈이 많으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제일 좋고, 그게 1등이고. 1등입니다. 두 번째 돈이 없으면 평소에 자주 입는 아이템을 입고 와서 이 코디를 해봐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또 이제 가끔씩 보면은 옆집 아줌마가 노란색 티를 입으신 거예요. 너무 이쁜 거야 노란색 티가. 옆집 아줌마가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같은 아줌마예요. 이제 같은 아줌마인데 주부인데 옆집 아줌마랑 오늘 수다를 떠는데 이 아줌마가 입은 노란색 옷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일은 나가서 노란색 티셔츠를 사야지라고 딱 왔어요. 근데 옆집 아줌마는 좀 마르신 체형이야. 근데 나는 좀 뚱뚱한 체형이에요. 근데 그러실 때 노란색 옷을
아무리 사시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울리기가. 왜냐하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뚱뚱해 보여요. 그렇죠. 내 빨간색. 이제 원래 몸보다 좀 더 뚱뚱해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어울리는 색깔하고 자기가 어울리는 그 스타일들도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옷 고르기도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좋습니다. 예. 2주 만에 말새끼 골라 해서 하나 뽑았어요. 꿀팁 터졌어. 나 지난주에 네. 나 이 코너 없어지는 줄 알았어. 저 형 못 보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하나 살렸네. 이게 방송의 준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방송을 준비를 했죠. 준비했죠. 준비를 하니까 이런 고퀄리티의 컨텐츠가 나오는 겁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말새끼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 네. 여기가 딱 좋아. 하나 더 있었으면 아껴 자르려 그래. 지금이 딱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맺고 끊는 걸 잘합니다. 아무튼 말새끼 골라 좋은 쇼핑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달에 뵙나요? 아마 다음 달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말새끼님 꼭 뵙길 희망하면서 말새끼 골라 여기까지였습니다. 헤어 솔루션에도 명품이 있다. 손상 모발 리커버리 골든타임 원미닛. 천연 오일과 비타민의 콜라보레이션. 이태리 명품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이제 명품 헤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세요. 네, 2부 코너까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새로운 댓글이 있어서 좀 읽어보고 갈게요. 미연 누나가 읽어주시죠. 네, 월급이 띵똥띵똥님께서 소문 듣고 왔어요. 역시 듣던 대로 내용도 재미도 있고 인맥이 좋은가 방송 게스트 빵빵하시네요. 근데 광고 좀 해요. 찾느라 힘들었네요. 이제 업계 동향 회의는 이거 들으면 끝. 감사. 쭉 응원 드립니다. 라고 팀장님이 전해달랍니다. 이게 뭔가요? 누구 관계자인가요? 대피를 하셨네요. 누군가 대피를 네. 해서 글을 네. 올려주셨네요. 팀장님이 이 뭐 팟캐스트 팟빵에 들어오셔가지고 댓글까지 남기는 방법을 몰라서 아래 직원을 네. 이렇게 좀 부탁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저희 뭐 청취자이신 것 같은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댓글이라 되게 반갑네요. 그래요. 띵똥띵똥 아 근데 하네요. 이분 진짜 아이디가 좀 재밌긴 재밌다. 월급이 띵똥띵똥. 탁형 또 이런 거 좋아하시네. 아무튼 뭐 들으시는 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저희 팟빵에 들어가셔서 하트도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저희 멤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좀 힘든 댓글 작업이더라도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2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미연 누나가 또 전해주실 이야기가 있죠. 네, 패션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 주소는 passion쇼2018@daum.net입니다. 또 지메일 passionshowk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프원,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레프트 기획 콘텐츠 크리에이터 더 아이콘 TV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하고 싶은 패션 기업이나 뭐 회원들도 저희 메일이나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뭐 상담 가능하니까요. 패션쇼에 광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 달 만에 뵙는 말새끼님, 끝 인사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오. 갑자기 시키지 뭐 내일 시켜요 그러면. 뭐 저는 언제나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형이 컨셉을 잡았네. 라디오 스타야. 제발.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다음 주에 뵙고요. 곧 있으면 6월입니다. 6월 이제 더위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요즘에 환절기라 감기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6월 그리고 7월, 8월 여름휴가 또 있잖아요.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저희 패션쇼와 한번 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